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제 2주차 들어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쭉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초창기, 튜링의 이제 인공지능 이제 개념을 얘기를 했던 튜링 머신, 그리고 튜링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최신의 인공지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그 다음 인공지능 기술 개요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갑자기 과학기술 정책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 정책, 정책이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똑똑한 사람이 물론 필요해요. 이제 파스칼이 굉장히 천재였죠. 이제 파스칼이 어린 나이부터 막 그냥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연구가 뭔가 만들어내려면 그냥 무에서 혹은 그냥 가볍게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찰스 베비지가 이제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찰스 베비지가 사용한 돈이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현 시세로 10년 동안 한 36억 정도 됩니다. 제법 크죠? 이제 그 당시 돈으로 10년간 17,000파운드. 자, 현재 돈으로 하면은 이제 매년 이제 3.6억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 이제 이나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3억, 4억 이거 지금 뭐 거의 뭐 딴 나라 세상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연구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 자금이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 연구자들한테 주는 것이 기본 5천만 원 공대의 경우에는요.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 자금이 주어질 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러기는 연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연구재단에 이제 프로포즈를 써가지고 내서 선정이 되면 보통 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큰 과제인 경우는 1억, 더 큰 과제인 경우는 뭐 10억 넘어가는 과제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일단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1800년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800년대 이제 초반에 뭐 하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매년 3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3, 4억씩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투자를 하다가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돈을 더 투자하면 안 되겠다 해서 끊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영국 정부가 만약에 찰스 베비지에게 더 많은 돈, 이게 안 나온다 했을 때 더 많은 돈, 2배 더 많이 줄 테니까 무조건 한번 해봐라고 했었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혹시 최초의 컴퓨터가 1800년대가 아니고, 지금 뭐, 최초의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애니악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나중이죠. 그때가 아니고, 1800년대 중반에 컴퓨터하고 더 비슷한 제품이 영국에서 나오진 않았을까. 이제, 미국 대신에 영국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각종 인공지능 이론들을 이제 많이 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이 신경망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신경망 이론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냈던 분이죠. 자, 이분은 또 달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가 국방부가 아니고 이제 제가 고등연구국이 있어요. 국방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자, 한 인공지능 역사에서 있어가지고 한 획을 끄은 분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 지원이 없었다면 또 현재 인공지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최근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제과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돈을 많이 넣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미래를 좌우한다. 국가의 미래 능력을 좌우하는 중요 기술 중에 하나다. 인공지능이 뭐 모든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대체 인공지능을 위해서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돈을 넣고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 나라들의 정책이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적이냐면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면 요즘 인공지능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요즘 인공지능은 사실은 데이터를 왕창 갖다 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유, 데이터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데 뭐 굳이 또 뭘 정보를 제공을 합니까? 인터넷에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그 인터넷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막 인터넷 막 서치해가지고 막 정보를 막 뽑아내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은 아직 없어요. 아직 인공지능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데이터를 예쁘게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이제 찾기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가 안 돼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데이터. 이거 막 공개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건강보험 이제 DB 안에 있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민감정보들을 싹 빼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게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거 누군지 맞춰보라고 공개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이라도 개발시켜봐라, 발전시켜봐라 하는 입장에서 공개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여기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 중, 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을 쭉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자. 그리고 뭐 각종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찾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초 기술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인공지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같이 있는 거죠. 엘리트 교육이 있고 이제 전체적인 기초 교육이 있죠.
이제 엘리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 피겨, 이제 포스트 김연아 씨를 이제 김연아 선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을 육성을 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피겨 스케이트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뽑아와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고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중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 중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선수를 하고 그 중에서 더 잘하면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위에 또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이제 조금 시켜보고 재능이 있네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또 뭐 시키고 재능 있는 뽑아서 뭐 시키고 이런 이제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런 라인이 쭉 있죠. 이렇게 쭉 가면서 석사, 박사까지 쭉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죠. 또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교육도 이제 동일하게 시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향후 미래 세대에서는 인공지능을 모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 모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육성한다. 이제 사실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죠. 창업하라고 그러죠. 대학생들에게 창업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창업하면은 뭐 이런 지원도 해주고 이런 지원도 해줘요. 자, 그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취업으로 쪽으로만 계속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으니까 창업을 시키는 거죠.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창업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창업을 그냥 권장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창업하면 심사해가지고 뭐 기술이 있으면 돈도 주고 이렇게 잘 이제 성장이 나갈 수 있도록 요소마다 이렇게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미국의 상황이 다릅니다. 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이제 모든 게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이 표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자료면 더 좋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2018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자, 2018년에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매겼어요. 이제 각종 이제 전문가들 막 붙어가지고 이런 거는 얼마나 됐나, 이런 거는 얼마나 됐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개수나 그런 중요성을 이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있었을까요? 네, 미국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100점. 미국은 이제 제일 최고봉에 있으니까 여기 미국 100점 해놓고 미국에 비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따라가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점수로 만듭니다. 자,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81.6점. 차이가 많이 나죠. 20점 가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이 86.4점. 네, 한국보다 제법 위에요. 슬프게도 한국보다 일본이 이렇게 윗자리에 놓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나라죠? 네,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88.1점. 네, 중국이 제법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크게 차이 안 나죠. 네, 한국하고는 제법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중국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유럽. 네, 유럽은 지금 EU로 해가지고 거의 하나로 묶여 있고, 영국이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또 얼마 전까지 묶여 있었었죠. 자, 유럽입니다. 유럽 90.1점. 자, 그리고 미국은 100점. 네, 여기서 갑자기 점프합니다. 그죠? 여기서 10점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버립니다. 80점에서 90점 사이에 이렇게 4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4개 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들, 미국 중요하죠.
일본 중요하고 중국 중요하고 유럽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격차가 미국을 따라가는데 현재의 미국을 따라가는데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1.8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여기 네. 뭐 한국하고 일본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0.2년.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1.5점, 1.5년 여기 차이가 있고 유럽은 1.4년. 자, 다 1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기술 격차가 2017년에 조사한 이제 기술 격차를 보면요. 유럽이 1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1.4년으로 차이가 벌어졌어요. 중국은 1.4년이었는데 1.5년이 됐고 일본은 1.4년이었는데 1.8년이 됐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나마 네, 한국은 이제 2017년에 1.8년이었는데 2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거를 미국하고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런 전략들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 나라들의 전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 교육, 그리고 산업화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중국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중국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격차는 아까 살펴보셨듯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아차 하는 순간 이게 뒤집힐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일화 알고 계시죠? 이제 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토끼가 앞서가고 있다가 잠자버리면 거북이가 금세 추월해버리죠. 계속 같이 달려가고 있으면 사실 이게 추월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쪽이 뭐 그냥 쉬어버리면 금세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선두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요즘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는데 그 싸우는 한 축에 뭐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한 축에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유럽과 중국을 추격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보다는 중국을 좀 견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람이 많잖아요. 돈을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딱 밀어붙이면 이게 제법 파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미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은 AI 이니셔티브 전략이라는 거를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이제 매년 보고서도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시 전략을 조금 수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연구개발, 인프라, 거버넌스, 인력, 뭐 국제에 참여, 미국의 이익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연구개발과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에 우선적으로 정부 자금 지원. 네,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의 전문가, 연구자, 기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 네, 그죠? 거버넌스,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 자, 인력 부분입니다. AI 관련 기술의 전생의 교육, 요거 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전생의 교육 및 기존 교육 과정 지원해서 AI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자, 뭐 할 때, 연구비 지원할 때 인공지능 들어가 있으면 돈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적 참여와 미국의 이익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과 연구개발은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어때요? 지금 여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략 얘기할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대한민국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데 계속 미국이 들어가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제 누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네, 미국의 국제적 협력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력.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봐도 이제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이제 앞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혼자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딱 끊어버리면 이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기술을 만들잖아요. 기술을 만드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나 그거 안 쓰려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열심히 인공지능 개발했어요. 다 개발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단체로 우리 인공지능 안 할란다. 우리는 그냥 뭐 딴 거 할래. 해가지고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자기 나라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앞서 나가도 아무리 최신 기술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삼성 이제 스마트폰보다 훨씬 좋은 뭐 S20 최신이 20인가요? 20V의 두 배의 능력을 가진 핸드폰을 개발을 했어요. 애플사가 아이폰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아이폰이 어마어마한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폰은 아무도 안 사요. 미국 사람들만 사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미국 사람들은 좋겠지만 고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는 돈을 못 벌어요. 진짜 의미가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라오는 기업, 따라오는 국가들이 있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을 하긴 해야 돼요. 왜요? 자기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팔로워를 만드는데 우호적인 팔로워를 만들게. 중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앞서가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위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무조건 앞서 가야 되는데 따라오지만 이렇게 넘어서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이제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나라들 참 많이 있죠. 기업들이 참 많이 있죠. 뭐 구글부터 해가 구글, 아마존,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또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다음에 이제 중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중국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